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4일에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인근에서 지역 난방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사상자까지 발생했죠. 그리고 서울시 목동, 경기도 안산까지 열흘 만에 유사한 사고가 3번이나 잇따라서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이런 사고가 8번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년 넘은 열수송관 686km 전 구간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수송관은 보통 40년은 무리 없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굴착해서 점검 중인데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수관이 파열되는 이유가 단순히 노후화 때문일까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년 1월 말까지 종합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렇게 계속되는 온수관 파열 사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산의 그 백성역 부근하고요. 예. 그리고 목동 요번에 어저께 안산 있잖아요. 예. 네, 그 지역들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들이 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예. 흙이 깊은 데고요. 그리고 지하수가 가까운데.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2014년도에 그 서울에서도 많이 이렇게 싱크홀이나 치마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들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흙이 깊은 데에 관로를 묻은 데들이 거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단단한 집안이라기보다는 무뎌질 수 있는 쉽게 좀 으스러질 수 있는 그런 집안에 다 온수관이 묻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또 어저께도 발표한 거를 이렇게 긴급 점검해서 한 것들 얘기 보니까요. 예. 일산, 그 분당, 그런 지역들이 거의다가 모래가 두꺼운 지역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바로 주변에서 요새 대규모 공사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들이 커지고, 지하철역들도 있고요. 어저께 안산역도 보면 안산의 중앙역 바로 옆에 가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토목공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개발하면서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예. 지하철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밑에서 지하수를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발에 따르는 무계획적인 개발에 따른 지하수가 내려가서 예. 그 속에 묻혀있는 열수 관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침하되면서 그 연결부리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어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열수 관로만 보지 말고 교체만 하지 말고 그 지역 땅에다 묻는데 땅에서 어떤 지역인지 지질인지를 예.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하수를 뽑고 있다는 의미가 결국 지하수가 있던 공간에 지하수가 빠져버리니까 그 빈 공간으로 흙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집안이 움직이고 그래서 인해서 그 열수송관이 구부러진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질만 확인해 보더라도 교과서에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네. 이런 공통점이 발견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 네. 근데 왜 이런 대비를 못했을까요? 지금 전부 다 무너지면은 사후 약방문, 급급하게 전수조사하고, 몇 군데 있고, 이렇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예. 사전에 예측을 지금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보면은, 다른 일이나 산사태도 그렇고, 싱크홀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 화재도 그렇고, 항상 사후 약방문식인데, 예. 지금 근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시스템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을까요? 지금도 뭐가 있냐면 예. 일산 백성역 같은 거는 지역 난방공사 소속이지만은 목동이나 안산은 어저께 안산을 보니까 안산시 소속이래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온수 관로에서 한 50%는
컨트롤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속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이나 사실은 관로가 제가 움직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노고 진짜 관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거를 통합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컨트롤 이런 타워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관로만 하면 관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급급한 것 같아요. 그냥 예. 하고 약방문 식으로. 어제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발표한 내용은 그러면 난방공사에서만 관리하는 700km 정도 열수송관을 점검했다는 얘기인가요? 50%라 그러는데 전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서울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뭐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 이쪽도 있고 안산시는 또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 분산이 되어 있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별로 다 따로따로 관리 조차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나라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화재도 그렇고, 뭐 건물에 지금, 건물도 지금 문제되다. 물 관리도 얼마 전에 통합됐잖아요. 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은 하는데 자기네 거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를 못 보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제 나서지도 않고 지금 보면은 대책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공사에서 이게 정부에서 나서잖아요. 예. 이게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걸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온수관로 같은 것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세 군데가 여기저기 터지는 거가 지질이 비슷한데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부에서 사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국민들이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신 차려서 그 지역의 안전, 화재, 싱크홀, 산사태 이런 것들을 모든 재난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원봉사 어떤 봉사 조직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야지. 정부는 사실은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예. 시스템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지역마다 퇴직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예. 그 지역을 24시간 동안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어떤 봉사대 예비군처럼 그런 봉사대가 저는 우리나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공무원도 열심히 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요번 사례도 똑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퇴직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제 감시 기능을 하는 시민단체를 꾸려서 지역사회에서 직접 감시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는 저건 제가 얼마 전에 상도 유치원 사고도 그렇고 가선 전부 다 그런 집안이 뭉개드는 것도 그렇고 요번도 온수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보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국가 원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지역을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각 지역의 네트워킹을 만들고 공무원들은 그걸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해요. 사건 날 때마다 전수조사하고 괜히 대책 내놓고 200억 필요한데 1000억을 달라고 교체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괜히 예산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 데이터가 없는데 자꾸만 그 공무원들은 또 열심히 일은 하는데 다 나눠줘가지고 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 동네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평소와 이 건물이 좀 다르다, 좀 이상한 감이 느껴진다 하면은 그런 것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민 감시 시스템이 또 갖춰지면 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사건남 다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관련하면서 그 사건나무는 전수조사하고 예산이 늘리려고 하고 마치 몰랐던 것처럼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죠. 어제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를 두고서 공사 설립 이래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유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대비가 불가능했고 예측 못했던 아니죠. 사고인가요? 그렇게 않고요. 그 땅이 사실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땅에다가 사람이 다니면서 전수조사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색 카메라로 볼 것이 아니라 예. 땅에다가 계측기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관로에다가 물 새는 계측기만 설치해놨나 봐요. 예. 그 계측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새는 장비들이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다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자장비를 해가지고 돈도 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 분야에서 그거를 접근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치마가 문제될 수도 있고 노후관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 융복합적인 여러 전문가의 관점으로서 접근해줘야지 관로만 하게 되면 관로만 교체한다고 여러 상 카메라만 가지고 다니 보이고 예. 위에서 보면 밑에 땅이 어떤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상 카메라도 사실은 오차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관리하고 어떤 전문가가 우대받는 사회. 지금은 뭐 공무원들이 자도 뭐 사건 나면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들이 빠져 있어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매번. 그렇군요. 그러면 또 사건 나면 또 묻혀져 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수송관 담당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어제 발표한 거는 앞서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열수송관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686km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열화상 카메라로 긴급 점검을 벌였다고 했어요. 그게 네네. 지열차가 많은 곳을 발견했다는 건데 결국 물이 새고 있는 걸 찾으러 다닌 거였나요? 네, 그런데요. 예. 그게 사실은 열화상 카메라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어떤 장비는 간단하지만 예.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리고 뭐냐면 원인이 뭐라는 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뭐 결과만 나온 거지 원인이 지금은 사실은 제가 지금 일산도 그렇고 일산에 사람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밝혀질 건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큰 어떤 인명사고나 큰 사고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질 않아요. 예. 왜냐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해결점이 자꾸 쳇바퀴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것도 아마 정밀 조사하고 결과 나오려면은 수개월이 걸린다는 뭐 전문가들 예측도 있는데 좀 네. 하루빨리 나오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 지열차가 큰 곳을 발견해서 좀 의심이 되는 곳은 땅을 파서 점검을 해서 개선하겠다는 건데 노후화가 지금 원인으로 꼽히긴 했어요. 일단 아직 뭐 정밀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보통 온수관의 내부 연한을 4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게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가요? 예. 그거를 만들고 나서 주변에 막 대도시 그 지하층을 막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건물들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되는데 온수관은 주변에 막 개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땅이 이제 어떤 토목공사하면서 영향을 주죠. 예. 그 문제가 저는 큰데 그 문제가 좀 간과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난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각 시나 이런 데에서 인허가 할 때 그 배수공법, 물을 뽑아내는 공법을 쓰도록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업자들은 하는데 그거를 다시 배수공법을 해야 되는데 물을 지하 수위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그 흙이 깊은 데에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인허가 할 때 그거를 뭐 안산시나 뭐 일산시나 전부 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걸 규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허가 할 때 도시계획할 때 다시 그 팩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개념이 없죠. 지금은요. 교통이나 생각하지 어떤 토목공 흙이 깊은데 지하수가 상당히 높은데 토목공사하면서 침하 발생하는 아까 관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관로도 여러 생카마다만 가지고 다니지 그게 집안의 땅에다가 사실 묻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땅이 어디가 나쁘가 사실 우선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노후관로까지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안산 같은 것들은 8년 됐대요. 얼마 안 됐군요, 정말. 네네, 8년밖에 안 되는 노후관로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외력에 의해서 된 것 같다. 외력에 의한 심행에 의해서 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노후관로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외력심이라는 게 바로 그 침하거든요. 그런 누가 갔다가 거기다 뭐 새꼬창이를 찔릴 것도 아니고. 예. 바로 그 주변에 지하수를 뽑아냄으로써 집안이 침하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관로가 이음매가 이 문제가 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 말하는 게 100%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팩터가 많거든요. 그 팩터들을 전부 다 여러 전문가들이 관점에서 융합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 그러면 지금 사실상 땅을 다 파서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점검할 방법이 전무한 건가요? 아니에요. 땅에다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침하가 되면은 그런 거를 땅에다 계측기 설치합니다. 비싸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컴퓨터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킹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재난 문제는 이거를 각 지역 난방 이런 게 맡길 것이 아니라 예. 국무총리 산하에서 국가 안전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화재, 산사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사람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보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는 예. 제가 보기엔 너무 몰라서 그런 거고요. 요새 계측기가 많은데 여러 분야가 남의 분야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문제점들 전문가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 전문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 공무원들이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거든요. 예. 공무원들이 실제로 모르면서. 공무원들은 행정가들이지 열심히 하지만 행정가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실시간 24시간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진에는 어떻습니까? 지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지진 그렇게까지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 포항 지역이라든지 경남 네네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 지역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진에서 오는 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예. 바로 주변에서 땅을 파가지고 막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지하수를 뽑아내는 그게 더 흙이 깊은 데에는 취약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제 또 발표를 하면서 유지보수 예산을 연 200억에서 1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점검 네네. 인력도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그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그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개수도 그렇고. 예.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고 나면은 일산 같은 데는 사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 예.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자기가 실제로 당사자니까요. 주민들이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안전 시스템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방공사가 인원 늘려가지고 하겠다. 예산은 200억, 2천억을 하겠다.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공무원들이 지금 내놓는 대책이거든요. 그런 식이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그 관점을 보지 못한 이거가 주는 교훈을 그냥 사건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거지. 물론 열심히 하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해결점이 아니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